집값이 확실히 좀 비싸긴 비쌉니까? 근데 김전 박사님 상해에서 유학도 하셨잖아요. 비싸긴 비싸죠? 정말 비싼데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데 보면 도심 아파트 가격 한 채 가격이 뭐 보통 20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강남 아파트만 뭐 20억 정도 하는데 중국은 뭐 북경 상해에 있는 아파트 그 수십만 채가 다 그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비싸긴 비싸고요. 이제 부동산 버블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버블은 팩트네요. 그렇죠. 네. 그럼 부동산 버블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걸까요? 그러니까 신개발 도시 하나가 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건설을 해놨는데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귀신이 사는 도시다 그래서 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꽤 많았었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했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했는데 입주율이 거의 제로인.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뭐 잘 돌아갈 때는 그래서 뭐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언젠가 팔리면 다 회수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경제가 조금이라도 쪼그라들어서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면 건물을 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서 지은 사람은 없고 다 대출 끼고 어쩌고 해서 산 건데 이게 상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터지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 위기 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 경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설이 늘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덩샤오핑 죽으면 망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강택민. 처음에 이제 아주 중국이 빠른 발전을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전기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설이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중국 아까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그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지 않아요. 사실 보면 그 예언들이 다 틀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그렇죠. 예. 새로운 위기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지 않는 것이 자꾸 이 거품이 터진다, 외환 위기,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가 자꾸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